네, 안녕하세요. 뉴미디어 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11시 50분에서 세 가지 청원을 답하려고 합니다. 몰래카메라 판매 금지 그리고 몰카 처벌을 강화해달라 이런 청원이 오늘 답변이 마감일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그 홍대 몰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라는 청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만 동의 직전인데요. 그 PT 모델 불법 누드 촬영 사건에 대해서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함께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답변을 위해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님과 이철성 경찰청장님 함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입니다. 최근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 도처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 안전을 책임져야 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는 참 안타깝고 그리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소통하는 기회는 저는 처음인데요. 이 자리에서 소통하는 기회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몰카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몰카라는 용어는 심각한 불법 범죄를 자칫 가볍게 느끼게 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법 촬영이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신다면 일상생활에서 경각심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안녕하세요. 청장님 또 나와주셨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입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2년 전에 그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던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보완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점검을 했고요. 여성분들께서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저희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두 분이 함께 답변에 나와주신 것은 그만큼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불법 촬영 범죄, 저희도 이제 몰카 대신 불법 촬영이라고 할 텐데 불법 촬영 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과 함께 그 홍대 불법 촬영 청원은 사실 순식간에 한 일주일 만에 40만 명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청원 그 답변이 오늘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함께 좀 답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그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부처들을 여럿이 매우 신속하게 상황을 점검하고 지금 대응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오늘은 조금 그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그 온라인 의견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집에 있을 때조차 강간당하고 살해당하고 불법 촬영 찍힐까봐 불안에 떨어야 하는데 공권력은 보호는커녕 방조나 하고 있으면서 남자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었다 싶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폭행 피해로 경찰에 간 적이 있는데요. 호칭이 저는 아가씨이고 상대 남성은 선생님. 가해 남성에게는 남자가 화나면은 여자 팔다리 부러지는 건 일도 아닌데 잘 참으셨네요 라고 얘기를 하던 그 형사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억합니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청와대의 대답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성에게 조국은 없다는 외침이 들리긴 하는지 한국은 지금 여성을 남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집회에는 한 12,000명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수사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던 거네. 내 몰카는 국산 야동이고 네 몰카는 구속영장이냐 라는 각종 분노를 담은 구호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는 매우 분명하고요. 오늘 저희는 부족하나마 답을 하기 위해서 여기 앉았습니다. 먼저 청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청원이 약 일주일 만에 38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자체가 제가 경찰청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안전에 대한 위험을 느끼는데 이런 것은 그 경찰이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불안하셨거나 또 상처받은 여성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그 온라인 해시태그가 동일범죄 동일처벌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남성이라서 같은 범죄라도 뭔가 다른 게 아니냐. 같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번엔 정말 달라졌냐, 어떻게 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홍대 그 불법 촬영 사건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누드 크로키 수업 시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공간에 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수사를 신속하게 좀 진행할 수 있었던 그런 겁니다. 저희가 뭐 성별에 따라서 수사 속도가 달라지지는 않지만은 여성분들께서 체감하는 어떤 불공정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 그 용의자가 휴대전화를 그 한강에다가 버리고 또 온라인 어떤 이용 기록을 삭제를 요청하고 이런 증거인멸 시도가 좀 중하게 이렇게 판단돼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사가 다른 건 아니고 그 사건의 특이한 상황이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거는 같은데요. 그러나 그 포토라인 관련해서도 전 세계에서 불법 촬영이 가장 많은 나라에서 공개적으로 처음 포토라인에 선 게 여성이라니, 혹은 남자인 판사가 지하철에서 상습적으로 몰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포토라인은커녕 카메라 들고 찾아간 단 한 명의 기자가 없었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논란이 좀 불거진 직후에 제가 그 전반적인 경위를 좀 면밀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 경찰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다가 직접적으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관심이 좀 크다 보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에 많은 언론사에서 이렇게 취재를 오고 불가피하게 노출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더 세심하고 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러한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이번에 피팅 모델을 협박하고 불법 촬영을 진행해서 그 촬영물을 유포한 사건도 문제가 됐는데 그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4일 만에 18만 명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같이 좀 답변을 하게 됐는데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신속히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피고소인 2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요. 스튜디오하고 자책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관련자들은 내일 중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 그 피해자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차단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향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일반인 몰카를 유포하는 이런 사이트에 대한 대응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불법 촬영 범죄나 유포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2012년에 한 2,400건에서 2016년에는 5,185건으로 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대로 처벌은 되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장님. 예, 경찰이 집계한 그 불법 촬영 범죄 범인 검거율은 한 96% 정도 수준입니다. 지난 5년간에 불법 촬영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19,600여 명인데 이 중에 남성이 그 절대 다수인 97.5%입니다. 구속된 인원도 역시 전체 493명 중에 490명의 남성이 구속됐고 여성분은 3명이 구속됐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체감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면밀히 살피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거율은 높지만 신고를 해도 신고해서 이제 뭐랄까 추적이 어렵다라든지 뭐 다른 이유로 신고도 이제 접수가 잘 안 된다 초기에 이제 뭐 그런 얘기들도 사실은 합니다. 예,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일처벌 관련해서 최근에 그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를 불법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가 됐습니다. 여론은 물론 당국의 관심을 덜 받는 게 아니냐, 이거는 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그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 확인을 본 바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그 관련 촬영문 98건을 접속 차단했습니다. 방심위도 지난 4월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을 별도로 신설하고 대응 중입니다. 경찰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기관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이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불법 촬영을 한 뭐 현직 판사, 뭐 국가대표 운동선수, 의사 이런 분들이 엄벌을 받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불법 촬영범의 경우에 저희가 그 검거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96% 검거가 되고 있는데
지난 5년간의 그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5.3%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부분 그 벌금형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도 있고, 또 성폭력 처벌법 대신 처벌 수위가 낮은 그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유포죄로 이게 처벌되는 이런 현실적인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법 개정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의사가 됐건 판사가 됐건 여성이건 남성이건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같은 처벌을 받는 이러한 원칙이 더 현장에서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이었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몰카 범죄, 데이트 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다.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다. 좀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현장을 지키는 경찰으로서 그 대통령 말씀이 그 가볍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예,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과거의 강력 범죄는 좀 줄고 있고요. 이렇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런 새로운 범죄 유형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불법 촬영 범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인격을 이렇게 굉장히 피폐하게 하는 아주 강력 범죄 못지않은 그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도 최근에 그 여성 악성 범죄 집중 단속 100일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7일부터 한 달간 이제 전반적으로 이 여성단체 등과 같이 해서 실태 조사를 한번 전반적으로 하고 또 이러한 조사 결과를 저희가 앞으로 향후 단속하는데 또 참고를 해갖고 이 여성분들이 이런 피해를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뭐 기차역이라든지 지하철역 또 물놀이 시설 등 이런 불법 카메라 설치가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적인 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골목길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이런 한 5만 2천 개소에 대해서 CCTV 보안 등 설치 여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비상벨 작동 상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지난 3월에 그 전국의 지방청에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여성 악성 범죄 집중 단속 100일입니다. 이 100일 후에 아마 또 저희가 점검을 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국민청원에서 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 청원에 답변을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찰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 조사 표준 매뉴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 당사자들 직접 이제 저희가 면담을 하고요. 또 과거 사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또 동시에 그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또 이렇게 같이 좀 연구를 해갖고 제대로 된 피해 조사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수사관들 상대로 해서 또 어떤 이런 성인지 교육 이런 것도 좀 강화하고 앞으로 그 표준 매뉴얼이 만들어진 다음에 조사 과정에서 이런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2차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면 우리 청장님께서 엄중히 그 과정 자체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그 몰카 범죄, 그러니까 불법 촬영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실 작년 8월에 그 지시를 했고요. 이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정 장관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희가 작년에 일단 14개 관계부처가 모이고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그리고 총리님 주재 현안조정회의, 공개토론회, 당정협의회 등의 다양한 토론 과정을 거쳐서 9월 26일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변형 카메라 수입 판매업 등록제 도입, 불법 영상물에 대한 신속 삭제 차단, 유통 통제, 가해자 수사 및 처벌 강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이 그 핵심입니다. 그 발표 당시에는 굉장히 내용이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꽤 시간이 지났고 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게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실질적인 대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여성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 중이고요.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영상물 신속 삭제를 위해 긴급 심의 방식을 도입했고요. 그래서 대책 발표 후에 약 1만여 건의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지원 해외 성인물 사이트의 최신 불법 영상에 대해서도 실시간 감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좀 어려운 게요. 그러니까 방송심의위원회도 사실은 지난 대책 이후에 10,000건을 삭제를 했다라고 하지만 10,000건보다 더 많이 올라오는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 대책회의에서 살펴보니까 그 편집된 불법 영상물까지 원천 차단하는 그런 DNA 필터링 기술도 내년 적용을 위해서 이제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고요.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에는 고의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파면 혹은 해임 이런 중징계가 조치가 되도록 인사처와 국방부가 조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또 이제 확산이 될지도 좀 주목이 됩니다. 이 부분은 경찰도 또 하고 계시는 거로 신경을 쓰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작년에 그런 부분 대책 발표 이후에 저희도 그 해외 어떤 사법 공조 이런 것을 좀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 음란물 소지자 150명을 이제 해외 사법 공조로 인해서 검거해갖고 사법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그 과기정통부하고 협력해갖고 빅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불법 촬영이 좀 더 의심되는 그런 우범 지역 이런 데를 좀 자료화해서 순찰도 좀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도 각 일선서에 좀 더 보급하기 위해서 올해 120대를 추가로 보급을 해서 여성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심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법 촬영을 비롯해서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그 막상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신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난감하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피해자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피해자들이 충격에 빠지고요. 그래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려고 하지만 참 난관이 많습니다. 우선 삭제에 몇 달이 걸리고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30일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약 보름 동안에 174명이 피해자 지원센터에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167건의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피해 접수 시에 대응 방안 상담에서부터 불법 촬영물 신속한 삭제, 전문 수사 지원, 법률 서비스, 그리고 사후 모니터링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비용을 염려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삭제의 경우에는 정부가 먼저 무료 지원을 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치는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가 생기면 02-735-8994, 02-735-8994 지원센터로 꼭 연락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기존의 여성 긴급 전화 1366으로 신고하셔도 바로 연결되고 혹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로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생계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전문 상담부터 수사 지원, 삭제, 원스톱으로 다 지원해주는 센터가 문을 열었고 보름 동안 174분이 찾으셨습니다. 사실 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여기서 말씀하셨지만 02735에
8994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대책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몰카 자체가 안경, 뭐 단추, 뭐 시계, 굉장히 변형 카메라 이것부터 규제를 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이른바 변형 카메라를 수입하거나 판매할 때 등록제를 도입한다든지 혹은 유통 이력이 추적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자동차, 의료, 드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촬영만 분리해서 규제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또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부분도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청이 함께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안도 여러 개가 발의된 상태여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몰카 범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 문제는 단순하지 않고요. 기존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 외에 정말 변형된 카메라 이 부분도 저희가 정부 자체에서 여러 부처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정부 입장도 발표를 했고 대통령도 이 부분을 중대범죄로 보고 엄벌에 처해야 된다. 근데 사실 그게 지금의 법제도로 가능하냐? 이게 기본적으로 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2개 법안이 이미 개정됐지만 앞으로 최소한 6개 정도의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보복성 영상물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벌금형을 아예 불가능하게 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잠깐 말씀 참고로 드리면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도 범죄 심각성을 축소할 우려가 있어서 보복성 영상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촬영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처벌 조항이 없었는데 이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처의 모든 입법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여러 가지 정부의 노력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지금 여성들이 불안해하다면 송구하다, 그 책임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희 지금 생중계하는 사이트에 보면 댓글창이 폭발하고 있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거로 미흡하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는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시작이고 좀 더 열심히 가야 되는, 아직도 시작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분한테 좀 마무리, 꼭 국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 예, 올해 초에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던졌던 미투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단순히 일회성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여성 차별이라든지 남성 우월주의 문화를 차제에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저희 경찰부터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청원은 국민들께서 주시는 호된 꾸지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어떠한 폭력에도 불안하지 않도록 보호해드려야 되는 것이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 부분을 더욱 저희가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얼마 전에 강남역 묻지마 살인 2주기를 맞아서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또 지난 토요일 대학로에서 열린 여성들의 시위를 보았습니다. 여성들의 분노를 저 자신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들은 강남역 사건을 그저 한 여성에게 일어나는 불운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상의 안전을 위협당하고 있는 나의 문제로 자각하고 일상화된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운동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것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수록 세상은 바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부도 여성들의 외침에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터와 거리를 오가고 성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느끼는 날이 올 때까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실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단위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입증 과정도 까다롭고요. 해외 사이트를 활용하면서 수사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이 사이에 고통과 피해는 불어납니다. 그래도 끝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겠습니다. 일단 국민들에게 오늘 청원 답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혹은 이제 2차 피해를 막는 조사 매뉴얼을 보강하고 이제 진행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향후 진행 사항을 별도로 챙겨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